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메모리 치킨 게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 잔혹한 산업전쟁이 어떻게 딱 3명의 승자만 남겼는지 그 거대한 서사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이 세 회사 중 하나의 제품일 겁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거인이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시장 집중도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정말 수십 개의 회사들이 피터지게 경쟁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그 많던 회사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이 세 회사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살벌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게임의 룰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메모리 산업에서 이기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부터 말이죠. 업계에선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불러요. 진짜 말 그대로 벼랑 끝을 향해 차를 몰면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나 보는 그런 미친 게임이죠. 모두가 미친 듯이 칩을 찍어내서 공급 과잉을 만들고 가격이 바닥을 칠 때까지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 현금이 먼저 바닥나는 쪽이 죽는 아주 파괴적인 게임이에요.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3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규모를 키워라.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낮춰야 하니까요. 둘째, R&D에 투자하라. 더 세밀한 공정으로 기술 우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현금을 쌓아둬라. 경쟁자가 쓰러질 때까지 버틸 전쟁 자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 3가지가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의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업계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2번의 결정적인 전쟁, 거대한 반도체 학살이 벌어졌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2007년에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이걸 시작한 건 대만 기업들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당시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을 포위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였죠. 정말 야심만만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요, 정말 치명적인 계산 착오 투성이었습니다. 일본, 독일이랑 손잡고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그냥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정부 보조금만 믿고 있었고 또 윈도우 비스타가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부실했던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인 2005년 디램 가격이 개당 한 6.8달러 정도 했어요. 나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08년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50센트까지 그냥 수직 낙하해버립니다. 90% 넘게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의 공포죠. 칩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2008년 3분기 실적인데 삼성만 간신히 이익을 냈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만의 파워칩까지 전부 다 수억 달러씩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한때 세계 5위까지 했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엔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었던 엘피다마저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전쟁의 포화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던 일본의 엘피다가 2010년 마지막 발악 같은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차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어요. 엘피다의 이 도박은 왜 실패했을까요? 살인적인 엔고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었고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생산을 늘렸죠. 결정적으로 모바일 디램으로 넘어가려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불량품을 막 쏟아냈는데 이걸 또 헐값에 시장에 풀어버리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결국 2012년 완전히 파산하고 말죠. 자, 이렇게 2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 딱 3명의 생존자가 남게 됩니다. 바로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죠. 이제부턴 패배자가 아니라 이 승자들한테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삼성의 전략은 한 단어로 요약돼요. 바로 정복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생존 법칙 1번과 3번, 규모와 현금을 완벽하게 써먹었죠. 남들이 힘들다고 주저앉을 때 삼성은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부어서 아예 격차를 벌려버리는 정말 무서운 전략을 쓴 겁니다.
계열사 돈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재벌 구조는 거의 무한총알이나 마찬가지였고요. SK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투사의 이야기예요. 회사가 거의 넘어갈 뻔한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딱 하나, 생존 법칙 2번, 즉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기술력을 지켜냈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야말로 끈질기게 버텨낸 거죠. 순수한 집념과 기술력이 만든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사냥꾼의 방식이었죠. 삼성처럼 돈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극한의 비용 절감으로 버티다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경쟁자들을 헐값에 주워 담는 전략을 썼습니다. 파산한 엘피다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인수해서 단숨에 모바일 디램 기술이랑 애플이라는 거대 고객까지 선에 넣은 건 정말 전설적인 M&A로 꼽힙니다. 여기서 두 승자의 길이 명확하게 갈리는 게 보이죠. 삼성은 만들어서 성장했어요. 공격적인 투자로 직접 제국을 건설한 거죠. 반면에 마이크론은 사들여서 성장했고요. 남이 지어놓은 성이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가 차지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승리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지금 시장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그 끔찍했던 치킨 게임이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구조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이제 선수가 딱 셋뿐이거든요. 누구 하나가 사고 치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죠. 둘째,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는 그냥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에요. 다른 나라 기업을 마음대로 무너뜨리도록 정부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수십 년 동안 이 업계를 지배해온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마이크론의 초기 투자자였던 감자왕 잭신 플롯이 한 말인데, 메모리는 커머디티다. 즉, 감자나 옥수수 같은 범용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기술 차이가 별로 없으니 가격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요, 정말 지금도 그럴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도 메모리는 그냥 감자 같은 존재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메모리가 더 이상 감자처럼 취급받는 커머디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HBM처럼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되는 아주 비싼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메모리의 파운드리화라고 부르는데, 제품의 본질이 이렇게 바뀌면서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갔던 치킨 게임의 굴레도 이제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수십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